네, 오늘도 경제신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분이 이제 책임지게 되시는데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신문 읽는 이 코너에서 어제 처음 나오셨는데 네. 어제 말씀 주신 종목들이 세상에 오늘 뭐 다 오른다고 해도 네. 그 오르는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 대비해서도 훨씬 더 월등한 상승률을 지금 네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어제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SM 강조해 주셨는데 다 뜨고요. 지금 네. 특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머, 아모레퍼시픽이 6% 넘는 급등세, 뭐 어제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오늘 하루 만에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혹시나 ASR 부분 있으실까요? 네, 뭐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 되게 많이 올랐네요. 6% 이상 올랐네요. 6%요. 하루 만에. 예, 사실은 종목마다 이제 변동성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 시장에서 기대가 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라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목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 뉴스 계속 보셔야 되거든요. 그 뉴스 플로우에서 전일에도 계속해서 면세점주, 화장품주 뭐 이런 중국 소비주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뭐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포트를 구성해서 추세 대응하시면은 지금으로부터도 상승 여력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유튜브 네. 채팅창에 이영우님께서 오늘 장이 좋아서 적당히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지 일각에서는 또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착착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60분 차트 정도 보시고 약간의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서 추세가 조금 약하다라는 판단이 되었을 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고 오늘은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뭐 당일치기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뭐 분 차트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시도를 했었을 때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는 뭐 스윙 전략이라든가 약간 단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상황을 좀 보시고 조금 흐름 좀 길게 보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계좌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도 괜찮다라는 의견, 다만 단기 추세가 꺾이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코멘트도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대응 전략 AS 좀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경제신문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개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정도가 되겠네요. CES 2020 가전의 미래 10년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IT 이슈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2020년에 주목해 볼 만한 핵심 기술하고 저희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좀 정리를 쫙 해봤는데요. 인공지능 분야, 미래 모빌리티 분야, 디스플레이 분야 각각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이라던가 도심 항공기, 차량용 인공지능 비서 등등이 거론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롤러블 TV 뭐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 LED 촉감 디스플레이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좀 볼 수 있을 만한 개별 이슈는 현대차와 우버가 손잡고 개인용 비행체 컨셉트를 이번에 공개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들, 서울 반도체가 세계 최초 원 픽셀 마이크로 LED를 공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LED가 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들 체크해 주실까요? 네, 마이크로 LED는 자세하게는 추후에 기회가 됐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사실 뭐 그런 내용도 좋지만은 근본 이제 CES 2020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나와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우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 그 CES에서는 인공지능이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AI 쪽 네네. 주목을 그래서 하고 계세요. 예, AI 같은 경우에는 연구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도 인공지능 바이오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새로운 소재가 신소재를 발굴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인류의 삶의 풍요로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게 주 핵심이기 때문에 큰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인공지능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실적이 또 있는 종목이 있고 실적이 없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관련주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최근에 좀 핫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운피플. 이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매출액이 본격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도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가온 미디어라든가 로보스타, 휴림 로봇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주목하는 기업은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 이 사이맥스가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흐름이 괜찮고 뭐 가온미디어나 그 로보스타라든가 휴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약합니다만은 라운피플이라든가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맥스의 어떤 최근에 리포트를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스스로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타이틀만 좀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달에 턴어라운드 국산화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11월 달에 어떤 성장성의 가시성 회복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최근 12월 3일 날 모 증권사에서 나온 타이틀을 보면은 실적 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이 핵심 이슈 가운데서 가장 주목하셨던 내용은 곽영훈 부장의 주목 이슈는 AI라는 점, 그리고 라운피플과 사이맥스가 연관해서 거론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좀 주목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라면, 이게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술적 지난 우리 반도체 IT주들의 많은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증폭이 된 상태에서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의 매물 출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 시장도 좀 보시면은 조금 약화되는 쪽으로 좀 더 진입이 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IT주 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뭐 인터넷 대표 서비스 기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조정받을 때 분할해서 끌고 가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단 미국과 이란의 뭐 전면전이라든가 좀 더 격화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굉장히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외 변수라는 돌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IT 관련주 투자 포인트 체크해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쪽은 어떨까요? 조선 쪽에서 이제 백고동을 울리게 될까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거. 한국 조선업의 부활 신호탄이 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기사로 잡히고 있습니다. 2년 연속 2018년, 2019년 2년째 수주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의 점유율이 37.3%인데요. 중국의 33.8%를 앞지른 모습이고요. 액화천연가스, LNG선 등의 이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로 인해서 앞으로의 이 실적 개선 훨씬 더 가파르게 나올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합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도 이 상선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모으게 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한데요. 체크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하루에 기사를 거의 예. 다 읽어보지는 않지만은 타이틀 개념이라도 다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헤드라도 쭉쭉쭉쭉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에서 우리가 상당히 그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불확실성 완화라는 개념이 있고요. 실적 예. 개선 전망, 실적 개선. 고부가가치, 그리고 점유율 1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다네요, 이거 네 가지. 네네. 예. 그래서 현 기사는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다른 코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IT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주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거죠. IMO 2020.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계속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왔으니까 이제 1위가 된 것 같고 2018년도 이후에 이렇게 1위를 연속해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고부가가치입니다. 과거에 선박을 수주를 하면은 이 부가가치가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LNG 선박 같은 경우에 환경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부가가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선주의 모멘텀이 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관련된 종목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은 당연히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화인텍이라든가 성광밴드, DK락, 하이로코리아, HSD, NG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의 흐름이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아주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랐다가 또 떨어지면 또 반등 나올 때 또 사고 또 반등 나올 때 또 사고 이런 전략을 취하시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러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봉상 개념으로 해서 주가 이렇게 꾸준히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동성의 흐름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조선주와 더불어서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업종, 조선업종 확인을 해보고요. 기자재까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번엔 개별 기업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샘에 대해서 증권가의 호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은 위축되고 있고 재고주택은 노후화돼서 인테리어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지금 B2C의 경쟁력이 유효하다. 목표가 기존보다 15.2% 유한타증권에선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오늘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3분기에 워낙 어닝 쇼크였기 때문에 기저도 있을 것이고 4분기부터는 실적 회복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회사 쪽에서 구조조정으로 적자폭 축소도 예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그 뉴스를 보실 때 포인트를 잘 잡으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한샘이 몸담고 있는 환경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요거는 조금 OX로만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X라고 환경은 좀 X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영업 환경이 좋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조금 그래도 조금 여지가 있는 거죠. 한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 목표가 상향이라든가 실적 회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성.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적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한샘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죠.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뒤에 모멘텀이 이런 게 주어지게 되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가 있는데 아주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샘의 어떤 최근에 어떤 회사의 흐름을 봤을 때 내부적인 구조 조정이라든가 패키지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샘은 큰 트렌드에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중에 일정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스윙 전략이라든가 일봉상의 전략을 취하셔서 수익을 좀 남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의견은 우리가 한 3모 정도 줄 수 있겠네요. 한샘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고요. 곽영훈 부장께서 워낙 이제 기업들을 분석을 잘 하시다 보니까 신규 상장 기업 체크를 해보려고요.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브리지바이오
삼색 매력, 다수의 R&D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이 기업은 NRDO 기업이라고 초기에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임상을 개발시킨 다음에 그것을 글로벌 제약사에게 기술 이전시키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성장성 특례 상장 기업으로 지난 20일에 상장된 이후에 또 지금은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세 개의 파이프라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일단 뭐 신약 후보 물질 조기 발굴 그리고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이 예. 상당히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경계를 하는 부분은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좋게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상황을 좀 잘 좀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 20일 기준에 보았을 때는 외국인이 전체 시총 대비해서 8.3%를 매도를 했어요. 최근 20일간. 그런데 죄송합니다. 기관이 8.3%를 매도를 했어요. 예. 네네. 외국인 0.4% 좀 샀고, 근데 조금 주목이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최근 5일 이내에 보면은 기관이 8% 정도 팔았는데 2%를 다시 샀어요. 연기금 쪽에서 담던데요. 네네. 그래서 외국인은 조금 0.24%로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추세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기관 수급에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괜찮고 이 바이오주들의 또 바이오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또 이렇게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또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바이오주들은 당분간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브리지바이오에 대해서 추세 대응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유한타증권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